여러분들 이제 잘 알겠지만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통합과학이 되게 중요해진 건 알죠? 그래서 수능에 통합과학이 나오잖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심화된 것보다 그지? 그래서 대신 뭐 물론 이제 통합 사회도 해야겠지만 과학도 하고 사회도 하고 복잡해졌는데 심화된 내용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얇고 넓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도 해야 되고 그지? 그래서 미리 좀 해놓는 게 좋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화된 그러니까 과목별로 할 때는 생물이든 화학이든 물리든 문제집이 되게 얇고 좀 작게 해줄래? 작게 영상 촬영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뭐 서적 같은 데 보시면은 각 과목이 오히려 통합보다 되게 얇아. 문제도 되게 적고 양이 되게 적거든요. 좀 어려워지긴 해도. 근데 통합은 되게 두껍고 양도 많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얇게 넓게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하는 건 되게 좋고요. 대신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3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뭐 목표하는 학교가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영재, 뭐 과고, 자사고로 혹시라도 대비한다면 통합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잖아요. 화학이나 물리를 또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중학교 내용에다가 요런 단어만 조금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지 하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한 3번 정도만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단위 공부하는 기간 동안 5번 이상 반복적으로 보도록 하세요. 외우려고 하면 집에서 못 봐. 이건까지 못 가보니까요. 1권 하다가 포기한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선행을 할 때는 그냥 했던 거 복습하는 위주로 하시고요. 문제도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과정은 3개월 동안 개념을 끝내고 그 다음 3개월 동안 문제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또 나중에 학원에서 풀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는 거잖아. 욕심내지 말고 자기 과정에서 열심히 하시고 예를 들면 뭐 중학교 내신 준비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 시간에 이런 거 더 외울 시간에 수학을 하세요. 수학이 더 중요하니까. 수학이 더 어렵고 경쟁자들이 수학을 되게 잘할 거 아니야. 그지? 과학은 결국엔 다 잘하게 돼요. 자, 이제 47페이지 우주 배경 복사를 볼 건데 우주 배경 복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나중에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찾았고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는 빛이 파장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를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긴 파장을 관측했는데 우주 멀리에서 오는 긴 파장을 관측을 했는데 데이터로 찾은 거죠. 근데 한 방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 방향에서 모든 방향에서 균일한 파장의 빛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니?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파장의 빛이 오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동시에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시에 어떤 게 퍼져나갔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파장을 했더니요. 이제 현재 온도가 3켈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굉장히 식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 온도가 약 3000켈빈으로 낮아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때 원자가 생성됐죠. 물질과 분리되면서 우주로 퍼져나갔다가 되는데 밑에서 다룰게요. 이때가 이제 최초로 퍼져나간 우주 최초의 빛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정의는요. 복사 에너지가 우주에서 태초에 발생한 복사 에너지가 전파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고요.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메모할 때는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팽창 혹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시험 볼 때는 저는 지장은 없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원자 생성 전이에요. 그러니까 38만 년 전이에요.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는요. 원자라는 거는 원자 핵에 전자가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 전에는 어땠니?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 노는 상태였잖아요. 원자 핵은 그래도 질량이 무겁고 크니까 뭐 움직이면 적겠지만 전자는 어떠니? 먼지 같은 존재니까 그냥 티끌 같은 존재니까 계속해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전자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빛이 어떻게 되니? 통과를 하다가 계속해서 전자를 부딪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빛이 탈출을 못해. 전자에 갇혀가지고. 그게 이제 원자 생성 전의 우주가 되겠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불투명한 우주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38만 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만 년 이전의 우주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하고요. 38만 년 이후에 원자가 생성됐다. 원자 핵에 전자가 붙임에
붙잡히면서 원자에게 전자가 딱 붙잖아. 그러면 이제 공간이 어떻게 되니? 전자들이 원자에게 달라붙으니까 공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고요. 질서가 잡힌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무질서한 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38만 년 이전에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는요, 빛이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공간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불투명해 보이는 거고요. 38만 년 이후에는 원자에게 전자가 부딪히면서 원자가 되니까 빛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빛은 언제다? 38만 년 이후에 방출된 빛을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중요하고요. 원자가 생성되면 38만 년이 지나고 원자가 생성되면서 빛이 드디어 이제 직진으로 빛의 성질이 뭐니? 빛이 직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휘면은요 사실은 뭐 불투명한 우주가 나올 수는 없지. 계속해서 되게 빠져나갈 테니까. 근데 빛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원자가 생성되고서야 드디어 빛이 어떤 공간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생성 전의 우주 옆에는 불투명한 우주 써놓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원자 생성 후의 우주에는 이제 투명한 우주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원자 생성 전의 우주는 38만 년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뭐 양성자, 그다음에 헬륨 원자 등이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막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계속해서 충돌하니까 빛이 나갈 수 없어서 그래서 불투명 우주 상태 이거 줄여놓으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원자 생성 후예요. 38만 년 후가 되겠고요. 온도는 약 3000 켈빈 이후에 되겠고요.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하면서 이제 원자가 생성되죠. 그러면은 드디어 빛이 전기를 띤 입자, 전자 혹은 뭐 양성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됐죠. 빛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주는 투명한 상태가 되었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거겠죠. 요 빛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복사 에너지로 관측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요, 불투명 우주와 투명 우주에 대한 이제 개념도가 적혀 있으니까 잘 구분이 되겠죠. 원자가 생성되면서 드디어 빛이 탈출했고 그때 빛을 우리는 관측을 하고 있고 3000 켈빈에서 현재는 3 켈빈까지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은 우리 필요 없으니까 한번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말 그냥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주시고요. 자, 탐구 분석 이제 분광기로 다양한 물질의 스펙트럼 관찰하기 되는데요. 그냥 이쪽 결과만 한번 볼게요. 햇빛에서는 연속 스펙트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지갯빛이 날 거고요. 기체 방정관 관측, 기체 방정관이라는 거는 유리관에다가 기체를 채우고 높은 전압을 걸어서 전기를 흘려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흐르니까 전기가 흘러서 이 예를 들면 수소다. 그럼 수소 원자를 빵 치면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들뜬 상태가 된다.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빛이 된다. 그지? 그래서 빛의 방정관에서 관측을 했다. 그래서 밝은 방출선이 보이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됐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수소와 헬륨과 네온이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을 했을 때 다르게 나타난다. 3번이 중요하겠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굵기 개수가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다양한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비교하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고 그 결과가 수소 74, 헬륨 24, 이 밖에 뭐 나트륨 등등등 있다라고 했었고요. 탐구 확인 문제는 이제 그냥 마찬가지로 풀면 되고요. 50페이지 넘어가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그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빅뱅 막은 필요 없어요. 빅뱅 그 기본 입자가 생성될 때 시간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중성자와 양성자가 생성될 때 10의 마이너스 6승초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원자 핵이 생성될 때 3분 후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원자가 생성됐을 때 38만 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온도까지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것만 원자가 생성됐을 때 온도가 3000 켈빈이었죠. 그 위로는 너무 높고 우리 머릿속으로는 기억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3000 켈빈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근데 이것도 기억 안 해도 되긴 해요. 어느 정도 그냥 식었다 느낌만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어서 최근에는 이제 3켈빈까지 낮아졌다. 그냥 엄청 영하 온도까지 떨어졌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넘겨서 이제 52페이지에 있는 뭐 내신 완성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17번까지 풀고 확인하고
시간 나가지고 좀 쉬던가 아니면 조금 더 나가던가 할게요. 개념 보고 푸셔도 돼요. 네, 지금 뭐 당장 외웠던 거 아니니까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풀어보시고. 오늘 시험 볼 때 뭐 물리나 화학처럼 계산하는 것들은 뭐 자기가 풀어야겠지만 뭐 생물이나 지구학 같은 건요 있잖아 문제집에 그냥 다 적어놓고 그냥 지문 보면서 공부해도 돼. 그런 건 암기식으로 할 때. 암기 지식형 문제들 그런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입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앞에도 적어놨으니까 칠판도 보시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제 시험은 이 방금 했던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이 부분을 볼 거예요. 나는 숫자 위주로 지금 뭐 외울 수는 없겠지만 시험 때는 숫자 위주로. 일등급 문제는 숙제를 할게요. 자, 52페이지 1번부터 볼게요. 같이 그냥 개념을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문제는 그냥 가나 다에서 관측되는 스펙트럼의 종류를 수시로 돼 있고요. 광원에서 직접 나오는 거야. 그럼 연속 스펙트럼 되겠죠. 뭐 백열등이라든지 태양 같은 거, 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고온의 기체에서 가열돼가지고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출 스펙트럼 되겠고요. 저온의 기체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막아서 흡수시켜.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 되겠죠. 네. 어느 정도 간 오죠. 고온에서 직접 가열되면 방출. 그다음에 저온의 기체가 가로막아서 흡수하는 흡수. 오케이. 자, 2번은요. 까만 줄무늬가 나타났으니까 흡수 스펙트럼 되겠고요. 나는 방출해서 이제 색깔의 띠가 나왔던 거죠. 나는 방출 스펙트럼. 자, 기억 가는 흡수라고 그랬죠. 틀렸고요. 니은 나의 밝은색 선은 고온의 기체가 빛을 방출이니까 고온의 기체가 빛을 방출해서 가열된 거겠지. 니은 맞고요. 가와 나의 선 스펙트럼은 같은 원소다. 같은 줄무늬가 있으니까 네, 같은 선 스펙트럼인데 흡수냐 방출이냐 차이만 있었어요. 이번에 4번 되겠고요. 3번은 뭐 넘어가고요. 4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은 오른과 비슷해.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구분한다.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가지, 연속과 불연속을 구분하고, 불연속은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하고, 선 스펙트럼은 흡수와 방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 맞고요.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죠. 이건 맞고요. 스펙트럼에서 동일한 원소에게 만들어지는 방출선, 흡수선의 파장은 같아요. 네. 같은 줄무늬가 나타나니까 파장. 왼쪽으로 갈수록 짧은 파장,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 파장. 저는 4번에 5번이고요.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고유한 까닭 돼 있는데요. 원소마다 전자수가 다르다, 양성자수가 다르다, 뭐 등등등인데요. GL 고유한 질량은 상관없고요. 온도 압력이 달라지다. 답은 5번이고요. 특정 파장의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이다. 파장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어떻게 보면 반비라는 값이거든요. 에너지가 크면은 파장이 짧아지고 에너지가 적으면은 파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에너지에 따라서 파장이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게 스펙트럼이다. 자, 6번은요. 별 A에 들어있는 구성원소, 이런 거는 우리 뭐 중학교 때 했던 문제니까, 그치? 스펙트럼에서 나왔잖아요. 같은 줄무늬 찾으시면 되고요. 어디에 포함되냐? 수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죠. 나트륨은 노란 줄이 2개짜리인데 위에는 뭐 한 줄이잖아요. 그 같은 그 라인에. 칼슘은 이제 포함이죠. 그래서 수소, 헬륨, 칼슘이 되겠고요. 이게 아마 별 A는 거의 태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 7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고요. 양성자는 기본 입자 2개인데 기본 입자는 쿼크와 전자잖아. 아니고요. 쿼크 3개가 결합한 거죠. 정확하게는. 중성자는요. 전기적으로 양전하를 뜬다 그랬는데요. 중성자는 중성이에요. 3번. 원자 핵은요.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는 건 원자지. 원자 핵은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4번.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확하죠? 7번 4번이고요. 쿼크는 넘어갈게요. 아니고 8번. 물질을 안쪽으로 분석하면 원자가 있고 원자 안에는 원자 핵과 A는 전자가 되어 있고요.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각각은 또 쿼크로 되어 있다는 거죠. A는 전자이다. 맞고요. 얘는 원자 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원자에서 대부분 빈 공간인데요.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아주 적지만 원자 핵이 있고요. 질량 자체는 원자 핵이 대부분 가지고 전자는 거의 무시할 만큼의 질량을 가진다고 했죠. 1700배가 그래요. 그래서 전자에 비해서 원자 핵이 170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할 만하죠. 전자는. 디귿. 양성자와 중성자는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던데 기본 입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쿼크와 전자만 기본 입자라고 해요. 8번에 4번 되어 있고요.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던 관측 증거인데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겠지. 답은 없군요. 자, 기억. 우주에 수많은 별과 은하가 존재한다. 이건 알 수 없죠. 우주 전역에서 수소, 헬륨은 관측된다. 이거는 알 수 없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게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죠. 9번에 3번. 허블이 관측했었고요. 10번. 빅뱅 우주론.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초고온, 초고압의 한 점에서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맞아요. 기억 맞고. 니은. 우주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 빅뱅 우주론은 공간이 팽창하니까 내부 압력은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온도가 하강하겠죠. 열이 더 이상 공급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디귿.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준다. 그죠?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고요. 11번. 우주 생성 초기에 나타난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시간 순서대로 표현하면요. 가다, 라마, 나가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빅뱅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입자 전자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생성되고 라,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 마, 그 다음에 원자 나가 되겠죠. 자, 12번. A는 쿼크와 전자니까 기본 입자죠. 맞고요. 니은 초기 우주에서 B는 어딨냐? 중성자가 되겠군요. 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보다 많았다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똑같았다 그랬죠. 초기에는. 그러다가 온도가 식으면서 변환되는 비율이 이제 양성자가 되는 쪽이 더 많아져서 7대1이 됐다고 그랬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핵의 질량비는 C 대 D가 C가 헬륨이고 D가 수소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는 3대1로 였지만 거꾸로니까 지금 1대3이 되겠죠. 그래서 12번에 5번. 13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원래는 14대 2였어. 그런데 이제 원자 핵이 생성되면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비율이 개수로는 12대 1이 되고요. 질량비로는 3대 1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가는 14대 1을 보여주고요. 개수비, 나는요. 개수비가 12대 1이면서 질량비 3대 1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있고요. 기억. 가에서 낮 동안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고 있죠. 네, 기억 맞고요.
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여기 위에 나와 있지만요 14대 2예요. 그러니까 7대 1이지. 니은도 맞고요. 기억 니은 맞네. 디귿 나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질량비 3대 1이죠. 13번에 3번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질문들은 그냥 외워서 하는 것들이야. 그지? 추론형이 아니고. 자, 기억하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난 건요 원자가 아니라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잖아. 온도로 따지면 3분이야 3분. 시간으로 따지면 3분. 기억은 3분이 되겠고요. 틀렸고 니은 나는 수소 원자핵이죠. 양성자 한 개니까. 가가 헬륨 원자핵이 되겠고요. 디귿 우주에는 나가 가보다 풍부하다. 맞네요. 14번에 3. 몇 배? 3배. 74대 24.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 온도가 3000 켈빈으로 낮아졌고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원자가 만들어져요. 수소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 한 개니까 전자 한 개가 결합하고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니까 전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를 만들었다. 나중에 이제 화학 시간 할 때 배울 텐데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원자 만들어질 때는 알겠죠? 16번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되어 있는데요. 기억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이후에는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자가 생성되면서 퍼져나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현재 온도가 약 3켈빈인 물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은 거의 일치한다. 현재 30켈빈까지 온도가 내려가 있는 걸로 관측된다. 그만큼 파장이 길다는 소리고요. 지금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길어진다.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아요. 17번은 우주의 나이는 약 38만 년이 되겠고요. 우주의 온도는 3000 켈빈. 여기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니까, 그치? 외워서 하는 거예요. 55페이지 도전 문제, 1등급 도전 문제 한번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여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자, 56페이지에 조금만 하고 쉴게요.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와 연소의 생성과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우리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태양을 기준으로는요. 기본적으로 탄소까지야. 수소, 헬륨, 탄소까지. 그 다음에 뒤쪽은 일반적으로 태양보다 10배 더 무거운 별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철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나눠서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 전까지만 일단 할게요. 별의 탄생 과정 돼 있는데요. 별의 탄생 과정은 자체적으로 한 1분 쉬시고요. 이거는 지금 하는 부분은요. 태양과 같은 질량, 그러니까 태양 같은 별뿐만 아니라 태양보다 10배 무거운 별 포함해서 앞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우선 태양이 어떻게 생성된다 한번 그냥 감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나 헬륨 같은 입자들이 모여서 구름을 형성해요. 이걸 가스 구름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수소나 헬륨이 주 원료가 되겠고요. 얘네가 이제 모여 가스 구름 형성. 가스 구름이 중력이 작용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당기잖아. 이걸 중력 수축이라고 하거든요. 과학 용어로는. 그래서 중력이 수축하면서 성운을 형성해요. 사실은 요거랑 거의 같은 개념인데 가스 그룹이 더 뭉쳐서 밀도가 커지면 성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알겠죠? 성운을 형성하고요. 성운이 형성하면서 이제 중력이 더 강해지겠죠. 계속해서 중력이 작용하는데 더 중력이 더 센 거야. 이제 더 밀도가 커지니까 점점점. 그래서 중력 수축이 더 커지고요. 중력 수축에 의한 성운이 이제 서로 간에 계속 안쪽으로 잡아당기게 돼. 그러니까 성운이 수축하게 되겠죠. 더 밀도가 커지고 점점 밀도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이 커지고. 그러면요 밀도가 커지고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중심부에서 온도는 점점 올라가겠죠.
그리고 밀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온도도 올라가고 밀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고 이제 원시 별이 형성돼요. 사실은 이 과정을 빼면요 별거 없어요. 성운이 이제 계속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밀도가 커지면서 별이 된 거야. 이게 원시 형태라서 원시 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이루어지고요. 온도로 따지면요 100만 도가 된다고 하네요. 1000만 온도 1000만 켈빈이고요. 태양의 온도가 지금 6000 켈빈이니까 1000만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별이 이제 탄생해요.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 성운, 그 다음에 원시별, 그 다음에 이제 별이 되는 거고요. 이 별을 우리는 이제 주 계열성이라고 해요. 일생의 대부분을 산다 해서 주 계열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요. 태양과 비슷한 애와 태양보다 무거운 애. 태양과 같은 애들은요, 이제 얘가 일생은 주 계열성에서 대부분 사는 거야. 태양도 이렇게 지금 주 계열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터질 때가 돼. 이제 에너지를 다 쓰고 고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색 거성이 돼요. 빨간색 큰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한번 배워주셨겠지만 온도가 높을수록 빨간색 노란색으로 가는 거잖아요. 노란색 빨간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흰색 파란색 이렇게 가다가 제일 높은 온도는 흰색 파란색이고 제일 낮은 온도로 갈수록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는 거고요. 태양보다 큰 애는 초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폭발을 할 때는요 바깥 부분은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이따가 다 설명할게요. 그리고 바깥 부분은 행성상 성운 이제 구름 형태로 해서 이제 밖으로 방출되면서 터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라고 해가지고 외자가 소외되다. 소외 되게 뭐라 그러냐 외소하다 거 알지? 이렇게 작고 마르는 거 알죠? 그래서 큰 별이 이제 쪼그라드는 거야. 작게 그냥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 공처럼 그냥 흰색에 에너지 다 소모하고 흰색에 작은 성이 되는 거야. 작은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백색 외성으로 나오면서 얘는 그냥 이제 태화되는 거고요. 얘는 초거성이 됐다가 초신성 폭발을 해요. 이름도 참. 그리고 얘는 중성자별.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중성자별이 되거나 얘는 질량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게 많은 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발이 큰 거야. 그래서 초신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밝게 빛나면서 폭발한다는 소리거든요. 말 그대로. 얘는 그냥 구름처럼 퍼져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고 얘는 아예 폭발을 해서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빛이 되면서 터진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 얘는 좀 초신성이라는 그룹도 있는데 중성자별과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애들은 질량이 더 큰 애들은요 얘가 블랙홀이거든요. 스스로 중력이 더 커지면서 안쪽으로 중력을 더 잡아당겨서 빛도 주변에 있는 빛도 가져가는 게 블랙홀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중성자별이 되고요. 더 질량이 크고 무거운 애들은 이제 블랙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원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같고요.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살아. 근데 태양 같은 별들은 이제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고요. 태양보다 무거운 애들은 초거성, 적색 거성보다 더 큰 거는 초거성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나눠져요. 네, 여기까지. 네, 그거는 좀 쉬었다가 할 건데요. 그 전에 앞부분만 좀 보고 정리할게요.
자, 성운의 형성 밑줄에 놓으시고요. 성운은요, 수소나 헬륨 같은 성간 물질, 그냥 티끌 같은 것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제 밀집이 돼 있으면은 물질들이 밀집되면은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중력이 작용해서 수축이라는 거예요. 중력 수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성운이 형성돼요. 그래서 가스 구름이 이제 수소, 헬륨 같은 가스들이 모여가지고 구름이 형성했다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성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운은요, 더 계속해서 중력이 수축할 거냐. 입자가 계속해서 더 모이니까 더 수축할 거 아니에요. 중력 수축은 커지고요. 그러면서 중심부 밀도는 커지고 밀도도 커지고 밀도도 커지고요. 뭐 아까랑 계속 비슷한데요. 온도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력에 의해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 온도도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요. 밀도도 더 올라가. 그러다가 이제 원시별이 되겠죠. 그래서 원시별 밑줄에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요것만 아시면 돼요. 성운, 그 다음에 원시별, 그 다음에 이제 별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때 1000만 켈빈 정도 되면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주계열성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고요. 별이라는 건 잘 알겠지만 항성을 말하는 거고 스스로 에너지를 태워가지고 보통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을 별이라고 하잖아. 이런 걸 항성이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우주에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이고 일종의 태양 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그지?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계열성이 뭐다? 스스로 빛을 내는 그 일생의 대부분을 사는 애를 주계열성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좀 어렵지만 주계열성이라는 용어 잘 기억해 두시고 좀 쉬고 싶으셨다 갈게요.